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왔어요. 저희 마루이움 팀이고요. 피스 윈즈 와라베에 왔습니다. 일본에 있는. 피스 윈즈. konnichiwa. 마치사네. 8년째 피스윈즈에서인데 그 전에는 계속 회사원이었고 싱가포르에서 근무하신 적도 몇 년간 근무하신 적도 있고 오늘 웹마케팅 여기서 하고 있는 전문직인데 오늘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잠시 통역을 하러 달려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타카하시상이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한동안 국제교류 일을 하고 있어서 난민 캠프 같은 데도 다녀오시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애들 지원하는 피스와라베가 이제 사업이 정식으로 출발하면서부터는 와라베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私は野田ゆいと言います。저희도 25심?ピースワラベで広報を担当して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타케카와 나츠미상이고 피스와라베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 전에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계속 13년간 아동시설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피스와라베는 세계는 아니고 일본 국내 안에서도 이제 아동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력으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생겨났냐면은 이분이 영국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입학을 못하게 되었다라고 저 대표 오은희 씨한테 저 상담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아동보호시설 출신이었던 거예요. 네, 그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 아동보호시설에서 졸업을 한 다음에 그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 혹은 이제 잘 되어 있지 않은 사회제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다음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동 지원에도 되게 종류가 많은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지금 당장 먹을 밥을 제공한다던가 긴급 지원 분야는 아니고요. 그 장래의 꿈에 대한 선택지를 늘려주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자기 힘으로 이제 그 장래를 잡을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준다던가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 미래를 이제 잡을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됐어요. 물자 지원이라던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제 체험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사람들의 만남을 제공하는 거를 이제 주력으로 하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2개의 프로젝트를 전념을 하고 있어요. はい、一つ目がジャンププロジェクトっていう ちなみにイさんがメンター。あ、そっか。ジャンプです。 그 시스템을 가져와서 일본에서도 하고 있어요. 제도도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큰 줄기부 같아서 이제 대학생이 있고 사회인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고 네 저희 프로젝트 출발점이 됐던 이 덕분에 시작하게 된 스터디 인 아메리카라고 해서 스터디 투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립주의 청년이라는 용어가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그 아동 양육시설을 퇴소하거나 그 폼을 나오거나 가정 위탁을 나온 20살 아이들이 보통 자립주의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일본 측에서는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지. 일본에서는 제도적으로 이제 자립준비 기간을 정해지지가 않아서 이제 보호시설 이제 졸업하고 하려고 하는 아이들 이렇게 부르고는 있지만 한국처럼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는 있긴 있는데 그것 외에 나라에서 제공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민간단체들이 이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호 종료 이후에 자립정착금도 주고 자립수당이란 것도 이게 한 달에 50만 원씩 5년을 현금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수당이요? 아까 이 친구가 했던 뭔가 금전적인 지원을 물어본 것도 한국에서는 이런 뭔가 생활을 할 때 돈이 필요하다 보니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약간 궁금해서. 지자체가에서 하고 있는 힘들이 조금 일본은 한국보다 좀 센 편이라서 도쿄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장학금을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혼자 살려고 할 때 그 혼자 살기 위한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 상황을 잘 들여다보니까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가고 혼자 살긴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원이 언제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나 고독 되게 대학을 중퇴하거나 그렇게 되는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돈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고독해지지 않기 위해서 커뮤니티를 이제 만들어서 다들 이제 모르고 있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장학금 제도가 있다라는 걸 이제 서로 이제 쉐어를 해주고 고독해지지 않도록 같이 반영구적으로 이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긴 한데 이제 정말로 돈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지원을 해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서 궁금했었던 게 현재 일본의 사회적 양육 경험자 지원 제도는 전반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네,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뒤가 문제인데 이제 시설을 이제 나오고 나서 어떤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고 역시 고립이 되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시설 내에 애프터케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분은 이제 계속 이제 시설 안에서 관계성을 형성하신 분이랑 다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도 이 사람이랑은 난 잘 안 맞아 라면서 연락을 끊거나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양육시설에서 자라온 친구들이 가장 큰 주거에 대한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본은 월세거든요. 그 전세가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가 월세라서 그 부분은 한국이랑 다른 점. 지출 중심 지원 구조가 그 일본 청년들에게 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가 여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빌려주는 형식으로는 이제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심한 것 같아서 저 시설에 있었던 아이들은 그걸 이용하지 않았고 이제 시설에 있는 동안 저금을 해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저장고가 있는 상태에서 졸업을 하는 아무튼가 이용을 하지 않았대요. 돌려주지 못하면 어떡지라는 게 너무 불안해서. 시설에 있는 친구들도 시설에 있으면서 돈을 모으는 게 아르바이트를 본인이 직접 해서 모으는지도 みんな高校生になったらアルバイト頑張ってます。 이것도 문화 차이일지도 모르는데 일본 애들은 대학생 되면은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안 하는 애들보다 일단은 많아요. 애들이 고등학교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이제 돈을 모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기본이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꿈을 포기하는 일도 좀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이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이제 아이들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이제 부담감을 가지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어려움을 이제 겪기 시작할 때 이제 딱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환경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일을 자주 쉬거나 이제 잘 빠져가지고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취업을 좀 더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들은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상담 창구가 있어서 거기에 상담하러 가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라인? 한국식으로 말하면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으로 이제 상담을 바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매일매일 이제 생활 속에서 얘기하듯이 이렇게 상담하는 가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만두지 않고 사회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잘 하고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애들이 이제 퇴소를 하고 난서부터의 지원은 정말 미미하긴 한데 시설에 안에 있을 때는 이제 비영리 단체의 협력도 받으면서 이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제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최대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시설도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한국에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들은 있을까요? 캐나다에 갔었는데 거기도 자립준비 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20몇 살까지는 내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일본에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도 세워주는 건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이제 금전적인 지원이 일본에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